안녕하세요. 차트액가 김래부입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의 종목을 분석을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지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은 각각으로 나갈 거고요. 그 영상에 똑같은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넣을 테니, 혹시 두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한 영상에 대한 지수 그 부분만 이제 보시고, 바로 영상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여기 위에 올라와서 안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해야 할 곳은 여기고,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얘가 올라가야 할 길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구름대도 아직 제대로 못 들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를 매매할 때 계속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역시 이제 좀 장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224일선을 다시 한 번 더 뚫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해두신 상태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코스닥. 코스닥은 지금 224일선은 뚫리진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21선을 결국에는 이탈을 시켰어요. 금요일 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수, 목, 금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이라든지 여기 있는 224일선 모두를 아직까지는 내려와서 건드리지도 않고 이탈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점. 왜? 우리는 보수적 매매를 언제 풀 거다? 여기 위에 있는 이 전고점 부분을 종가상 이제 뚫어낸 다음에 위에 안착을 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수적 매매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점을 뚫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전고점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는 듯한 흐름이 여기서 나왔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지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박스 구간이 한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기간에 우리는 보수적 매매를 잠깐 동안 풀 필요가 있는 거지,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에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기까지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종목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KC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KC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거기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들 유명해 있기 때문에, 어, 전기차 대장 하면은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KC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흐름이 과거에 많이들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재료는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그런 관련주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과거에 이때쯤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흐름을 딱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되게 되면서 정말 상한가가 금방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한 번 더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전고점, 캔들상에 있는 전고점 3,360원, 이 3,360원을 혹여나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해놓고, 요 윗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일단 한번 해놓고, 만약에 3,36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기존 보유자들은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혹여나 신규 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이 3,360원 라인 근처 부분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캔들로 치면은 이제 여기가 최하단선이 한 여기 아니면 여쯤이 되겠는데, 여기 그 위에서 노는 캔들이 여기 3,360원 부근,
여기를 이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박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박스, 그 다음 여기 박스, 그 다음 여기를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요렇게 이제 위에는 어디가 얼마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박스가 만들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여기를 지지받는다라는 흐름을 보면 그때 신규 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신규 진입 첫 번째 포인트였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이 고점 라인에서 손절 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찰병 정도만 여기다가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요 긴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아가지고 기준봉 매매를 하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혹여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KC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기준봉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한 자리까지는 내려와 주지는 않았어요. KC가. 나름 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좀 많이들 버텨주게 되고, 거래량도 좀 줄여주면서 버텨주면서 지지받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발판이 마련해지게 되었고, 이런 지지 흐름을 보는 거는 한 3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정도 보면은 대충 사이즈가 나와요. 저는 일단 기준봉 매매할 때 이 기준봉이 이 고점 부근에서 3거래일 동안 이제 요 주변에서 만약에 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소량 진입을 하는 것도 좀 많이들 이제 좋아하고, 그런 스킬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보통 한 3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정도면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받았다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볼 만도 했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지라인에서 들어가야 되지, 내가 계속해서 눈치만 보다가 그냥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급하게 뒤따라 들어가시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높고, 이 지지라인에 결국 이 지지라인이 뭐 끝까지 지지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밀리게 되는 순간 너무나도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할 계획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최대한 짧게 손절 칠 수 있도록 지지라인 근처 부근에서 진입을 하는 것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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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파하고 이제 지지받는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과대 낙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되돌림 자리에서 이제 그 되돌림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라든지 그런 곳에서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대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가야지 손절이 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현재의 흐름. 일단은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이 거래량은 솔직히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래량이긴 해요. 왜냐면은 위에 긴 꼬리가 나왔고 음봉으로 나와 끝나게 됐었던 이런 캔들인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조금 나온 편이잖아요. 나온 편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제 나왔었던 거래량들이 완전히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좀 터져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이런 안 좋은 캔들들이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분봉으로도 한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겠죠. 분봉으로 딱 들어가서 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다 이제 꼬리가 거의 없는 빨간 색깔 양봉이고, 적당히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것들이 음봉인데 심지어 아래 꼬리로 나왔던 좀 괜찮은 음봉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많죠. 이거는 뭐 세미라고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 이날 10월 28일 제가 별로 안 좋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캔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캔들인데 분봉상으로 해석을 해보았을 때는 어떤 캔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올라갈 때 돈을 많이 썼고 그러니까 시장가로 많이 긁어냈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죠. 올라갈 때 돈을 많이 썼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을 죽였구나. 이것은 뭐냐? 이것은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살짝 희망을 좀 줬다가 힘을 쭉 빼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던지게 만들면서 매집을 한 흔적이 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좀 해석이 되겠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날 올릴 때도 이제
음봉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흔적들은 없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거나 양봉이 더 이제 빨간 색깔, 그러니까 시장가로 긁을 때 나오는 그런 거래량들이 조금 더 잘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괜찮게 거래량이 좀 터져 나왔던 구간들이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냥 떨어질 때 나왔던 흔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살짝 개미들이 그냥 던졌던 그런 흔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만 볼 때는 여기만 볼 때는 뭐야, 수익 실현하는 건가 하지만 다시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거래량 죽이면서 눌러주었다가 거래량 점점 늘리면서 쫙 올렸다가 살짝 눌렸다가 거래량 죽이면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쭉 올리고 뭔가 매집을 하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10월 26일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거는 맞아요. 요거는 근데 요때는 일봉의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월 26일 요때잖아요. 요때는 요날 물렸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요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고 던지게끔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 거래량은 이날에 이제 매집할 때 나왔던 거래량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다.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다. 그리고 얘도 제가 이제 좀 고급 기술로 알려드렸었던 몇몇 이제 대웅제약이나 뭐 골드퍼시픽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할 때 알려드렸었는데, 틱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또 티가 나요. 틱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1틱 또는 5틱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 올릴 때 제가 이거 다 색깔을 바꿔놨거든요. 이제 매수할 때 빨간색 나오게 하고 매도할 때 파란색 나오게끔 하도록 다 바꿔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릴 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좀 떨굴 때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게 좀 티가 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C의 지금 현재 요 일봉상의 흐름이 얘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막 월등하게 높은 거래량으로 이런 캔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쪼개서 분석을 해보니 얘가 이 일봉상의 모습은 살짝 페이크성이 좀 돋보이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반증이라도 한 듯 캔들상 고점은 또 양봉으로 끝내주었다라고 하는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C가 현재 이 라인을 제대로 지지 라인으로 받고 지금 다음 이제 박스 라인이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박스 라인을 만들 때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상승의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냥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겠죠. 희망의 를 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를 계속 봐줘야 되는 건데, 10월 19일 날 나왔던 공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날로부터 10거래일 이내, 10거래일이라고 하는 거는 10일이 아니에요. 단지 10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거래일은 5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2주 동안. 2주 동안의 거래일 동안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게 되면은 얘는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단일가 매매는 뭐냐? 30분마다 이제 매매가 한 번에 이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10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30분마다 장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시외도 마찬가지로 30분마다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건데, 그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그 흐름 때 많이들 빼요. 주가를 많이 떨굽니다. 거래량을 많이 죽이면서 많이들 떨구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 눈치 몇 번 보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일으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단일가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도 좋은 흐름을 내주게 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하게 되면은 요 세 개가 당연히 모두 부합을 하게 되면서 단일가 매매에 접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은 거의 종가 흐름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게 되거나 시외부터 좀 쭉쭉쭉쭉쭉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흐름이 좀 괜찮다, 이 전고점 부분을 뚫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듯한 흐름이 보이게 되면은 일부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부 분할 매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수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혹여나 이때 잡았는데 지금 요 자리 부분에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고, 만약에 다시금 기회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한번 50%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단일가 매매를 이용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에 단일가 매매만큼 쉬운 건 없거든요. 거래량 안 터트리면서 상한가 보내기 정말 가장 쉬운 게 단일가 매매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작정하고 올릴 때인 거고, K씨가 그럴 종목이 정말 단일가 매매 걸리는 종목들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인데, K씨가 그럴 거란 보장이 없고,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나 물린 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라든지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던질 수가 있어요. 자기 본전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최대한 던질 수 있는 자리에서만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안해 두셔야 됩니다. 지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만약에 내가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 최종 목표 금액은 제가 예전에서도 끄어드렸지만 한 5,500원 정도. 5,500원 정도 부분을 최종 목표가로 두시고 일단은 우리가 분할 매도를 조금 해주시면서 이 최종 목표가 금액까지 내가 들고 있는 비중의 전부를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비중 전체를 다 들고 가면 욕심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주식 실력 늘기가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지지라든지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 있죠. 여기 과거에 이렇게 지지라든지 저항을 받았던 여기 지지라든지 여기 지지라든지 여기 지지라든지 이런 자리들 부근부근마다해서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공시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분할 매도를 좀 과감하게 좀 크게 한번 가져가고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그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단일가 매매가 걸리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지지받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비중만큼 분할 매도 한 만큼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KC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략은 아까 제가 지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전고를 뚫어내고 그 다음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보시면 이런 자리들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 눌렀다가 그 자리를 밀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전고를 뚫어냈고 그대로 그 다음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못 뚫어내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얘를 뚫어내고 뭔가 지지 못 받는 척 하더니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다음 위에 박스를 또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박스권들이 어느 정도 구역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 구역이 아닐까. 위에는 어디가 될지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구간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 만약에 이때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때 뭐 물량을 다 털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다시 들어갔으면은 계속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수익을 내준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내려갈 때 존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꼭꼭 손절 라인 제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털 때는 과감하게 털어내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시장이 악화되었을 때 그리고 악화되었다가 회복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좋은 시장에서 많은 현금을 보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